네, 강프로입니다. 자, 태성 한번 볼게요. 태성 오늘 10% 빠집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이렇게 10%씩 하락하는 상황에 되게 악재가 있다거나 아니면 종목군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없습니다. 굳이 하나 왜 빠지는지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한 가지 이유예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격이 발생하고 이격이 발생하면 이격을 좁혀야 됩니다. 그 좁히는 과정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저는 항상 이야기를 드리는 게 고가 돌파하는 종목들만 공략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걸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앞으로 좋아지는 부분을 주가가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실적이 실제 좋잖아요. 그러면 주가는 오르지 않습니다. 절대로 오르지 않아요. 자, 무슨 얘기인지 보여드릴게요. 태성이 지금 시가총액은 3천억입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는 대략 50% 정도 삭감해서 볼게요. 50% 삭감해서 보면 3천억에서 1,500억이죠. 그렇죠? 그러면 2배 성장을 이 기간 동안 했느냐? 최소한 1분기에라도 했느냐? 보면 실적으로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뭔가 성장한 것 같죠? 근데 적자네?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실적이 나왔을 때 23년도에 적자니까 22년도, 21년도의 실적을 보면 그래도 나오긴 나왔죠. 40억, 20억, 2년 평균 30억 정도 잡으면 되겠네요. 그럼 30억에 시가총액 3천억이면 지금 PER 100배.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따지면 이게 뭐 가치를 가지고 이렇게 따지면 주식 못 한다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이 구조를 철저하게 따라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즉 앞으로 성장률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종목만 골라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태성은 왜 올라가요? 유리기판, 그렇죠? 뭐 동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유리기판입니다. 철저하게 유리기판만 딱 보셔야 되고 반도체 관련된 내용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을 어떻게 보는지 가격 요건에 맞춰서 제가 실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이 내용을 만약에 이해를 한다면 주식시장에서 다른 뭐 상황이나 뭐 그런 내용들은 보지 않게 될 거예요. 자, 내용 보시면 일단 태성을 어떻게 매매했습니까? 확인 매수, 매도 10%, 확인 매수, 매도 50% 이렇게 수익이 발생을 했죠. 이렇게 수익을 발생시켰던 이유는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예요? 유리기판입니다. 유리기판. 지금 AI 시대가 왔고 AI 반도체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죠. 그냥 던져놓으면 사갑니다. 없어서 못 팔 정도예요. 근데 너무 많이 팔리고 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전기가 부족하고 효율을 높여야 돼요. 그래야 발열이 줄어들고 전기도 적게 쓰고 환경도 지킬 수 있겠죠. 이런 부분 때문인데 여기서 대안으로 떠오른 게 유리기판입니다. 왜? 일반 PCB보다 전도율이 높고 뭐 여러 가지 이점이 있으니까 뭐 이런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유리기판이 기술적으로 얼마나 뭐 뛰어난 뭐 물성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함이 아니라 그냥 그게 시장에서 먹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저가에 살 수 없다. 근데 쭉 올라왔어요. 어느 정도 3,000원부터 14,000원까지. 그렇죠? 거의 한 5배 가까이 올라왔는데 올라오고 나서 보니까 이격이 발생을 했고 이격이 발생하는 과정에서는 조정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뭘 했어요? 중간에 그냥 판 겁니다. 저는 고가를 잡을 수 없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저가에 잡을 수 없고 고가에 정확히 팔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매수를 해야 돼요? 올라가는 구간을 확인하고 매수를 했을 때 50%씩 이렇게 수익이 난다는 겁니다. 자, 태성 말고 다른 종목군들을 볼게요. 물론 매매하는 과정에서 물리는 구간도 있고 내가 손절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반드시 봐야 될 내용 중에 하나는 올라가는 모든 종목군들은 비싸다. 그렇죠? 그러면 애초에 우리는 비싼 종목을 골라서 사자. 그랬을 때는 내가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녹아져 있는 그런 주식만 사게 된다. 하지만 내가 손절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타점을 잡자.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이야기를 드리면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실전 매매를 어떻게 했는지 결과를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제가 타점을 공개한다는 건 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다른 종목군들 뭐 DI나 그런 종목군들 보면 어때요? 매수매도 25% 14%쭉 내려오면 더 있습니다. 뭐 26, 22, 28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수익이 발생한다는 점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 사람 테크놀로지나 이런 종목들 그쵸? 3월달에도 마찬가지죠. 올라오는 부분을 공략했을 때 내가 매수, 매도 정확하게 75% 이런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이렇게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은 나는 절대 보지 않는다. 이 부분은 깔고 보시고요. 이 내용을 제가 실시간 시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통박에서 모두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한전선이나 덕산테코피아 이런 종목군들 오늘 공략에 들어갔고요. 요것도 결과를 한번 보면 명확히 나오는 게 덕산테코피아. 그쵸? 자, 제가 매수하고 내렸습니다. 근데 매수를 더 했죠. 오늘 같은 경우에. 근데 이게
항상 올라가는 구간에서만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점. 매매하다 보면 이렇게 7%씩 손절하는 경우가 생기지만 쭉 내려보면 뭐 7% 수익, 37% 수익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 구간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하려면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관점에 의해서 주가를 봐야 되는지, 어떤 관점에 의해서 주식시장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고,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태성을 보면 정확하게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자, 그럼 지금 조정받는 건 왜 그래요? 미래 가치를 너무 빨리 반영을 했으니까. 그럼 반영하는 과정에서 실적은 늦게 따라오죠. 근데 그 실적이 안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안 나오는 것은 아직까지 조정의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원래 뭐 이제 올라온 지 한 2달밖에 안 됐는데 여기서 바로 급락 나오고 뭐 실적 안 나오네 얘네, 이렇게 보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쵸? 올라가는 과정에서 특정 그 시장에서 인정할 만한 가격대가 있을 거고, 그건 누구도 모릅니다. 내려가 봐야 알아요. 그 내려가는 구간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매도를 할 건지 아니면 더 보유를 할 건지. 근데 저는 매도를 추천드리고, 태성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보유하지 말았어야 되고, 그래서 가격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내용에 맞춰서 매매를 했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고가를 잡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 치고 다음날 매도했다. 그래서 50% 수익을 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공유를 했다. 그렇죠? 태성 정확하게 치면 정확하게 6월 3일날 공략한 내용이 나오고, 이 밑에 YC나 그런 종목들을 보더라도 모두 다 동일합니다. 올라가는 구간, 올라가는 구간, 올라가는 구간. 그렇죠? 5% 손절하는 경우 있습니다. 근데 밑에 내려봐요. 8% 수익, 17% 수익, 쭉 내려보면 20% 수익. 그렇죠? 이런 식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이 내용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당연히 태성에 대한 실시간 타점, 그 내용까지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제가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그리고 실시간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쵸? 실시간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고, 이 내용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은요, 여기 태성의 단기 보유 전략으로 제가 내용 준비를 해놨는데, 단기는 2주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실제 매매한 구간을 보면 전부 다 2주 안쪽으로 다 끊어서 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2주 안쪽으로 내가 끝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려면 반등 확인이 필요하다. 반등 확인은 아마 다음 주 정도가 되면 나올 겁니다. 다음 주에 제가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하는지 단기 보유 전략을 활용해서 태성의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태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실전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딱 한 가지다. 가격을 보자.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은 절대 보지 말자. 그렇죠? 가격에 매몰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근데 내가 이 종목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매몰되면 안 돼요. 이 종목, 그쵸? 태성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A 기업에서 B라는 사업을 하는데 B라는 사업이 잘 될 것 같다는 내가 환상에 빠지면 그게 안 됐을 때 대안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올라가는 종목이 답이다. 그리고 그 구간에서 타점을 잡을 수 있는 환경을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고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